네, 끝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수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전후해서 그리고 코스닥은 790선을 전후해서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는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좀 선전을 했잖아요. 네. 이러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중소형주를 더 봐야 하는지 어떤 쪽에 무게를 더 두고 보세요? 일단은 순환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1,300원 넘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1,300원 넘었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1,300원 초반에서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도 한 일주일 보시면 1조 정도 또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 4일 정도 보시면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자동차 그룹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환율로 관련된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로 보면 수급으로서는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동차들이나 대형 IT의 실적을 보게 되면 환율로 인해서 얻어가는 효과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는 사실 기술적으로 먼저 반등이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었던 대형 수출주들이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인데 이미 자동차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들은 200일 이평선까지 반등이 꽤 많이 나왔죠. 또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도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당장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냅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경계감이 있고요. 또 만약에 안 좋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시장이 순환 측면이라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 순환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키를 맞추면서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이미 올라 있는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떠나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스윙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전기 전자 쪽에서 많이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한다라는 예상이지만 또 가전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OLED라든지 TV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부분은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각각의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업종의 호조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 이미 많이 가전제품을 바꿨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TV를 바꿨었기 때문에 당장 그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IT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연말에 한 2.5조 정도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들은 뭐 10조 단위 투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자가 없다라고 하면 관련 업종이 사실 좋기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가뜩이나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릴 만한 투자 판단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 쪽으로 봤을 때도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물론 디스플레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럼 반도체가 좋은데 반도체가 다 좋냐라고 해서도 사실은 조금 차별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사실 또 어려운 측면이에요. 사실 디스플레이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공급 과잉이나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소재 업체들도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증익이 일어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인프라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투자하기 전에 공장과 클린룸과 관련된 시설들을 투자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주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판 쪽 업체도 뭐 실적으로 봐서는 2분기, 3분기까지는 전혀 우상향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종목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심택이나 동진세미케이나 STI 같은 회사들 최근에 좀 바닥에서 조금 STI 같은 경우 오르긴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수주나 실적 상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쪽 위주로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음식료 보면 원재료 가격 하락한다고 제품 가격이 바로 내리지는 않던데 그렇죠. 네. 이쪽은 또 바로 내리나 봐요? 보통 45일에서 예. 업체별로 틀리긴 합니다만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스프레드라고 하죠. 원재료랑 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재고 평가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뭐 하락한다라고 해서 확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 또 원재료 부분이 싸지는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될 그러겠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전히 2분기보다 3분기 성장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전망이 사상 최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관련해서 메인 벤더들인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빠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IT와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좀 올랐다가 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여전히 Q의 성장은 강하게 일어나고 P의 일시적인 하락도 스프레드가 충분히 보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EV 관련된 하이니켈 관련 양극재들의 매출이 많이 나가요. 고마진 네.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프로덕트 믹스가 좋아져서 여전히 저는 양극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고 좋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 업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밑에 있는 주식들 좀 살펴보셔도 좋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제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주식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도 양극재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전부 다 보셔도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보호예수 그쵸. 물량이 대규모 해제가 된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폭탄이 되진 않을까 우려감이 있던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야 되실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30% 정도 수익이 다 나셨기 때문에 네.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최근에 LG 쪽 그룹들의 흐름을 보면 공격적인 수주나 이런 전망들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이제 락업이 풀려서 매도가 나오겠지만 일부 연기금이나 일부 기관들은 충분히 다 매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 마침에 하락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셀업체들 아까 양극재랑 약간 빗대어 보면 하반기는 셀업체들이 조금 더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이제 전망이나 수주 같은 것들 좋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네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월마트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또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미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됐는데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지금 보면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네. 사실 이들 업체들이 최근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움직임 혹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예. 합니다. 일단은 월마트는 과거 2018년도부터 보시면 5년간 상승했던 회사고요. 우리나라 이마트나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계속 하락을 했었던 맞아요. 좋지 분명히 않았어요. 주가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래서 네. 미국이 월마트 영업을 보고 한국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영업 규제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 부분이 풀릴 수 있는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PB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원재료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검님께서 판매를 한번 가가를 올리게 되면 내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PB 상품도 똑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진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어서 좀 보수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내수 유통 업종들이 굉장히 포트폴리오상 좋은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조금 쉬고 있고 최근에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주가 수준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저점 뭐 코로나 때 맞아요. 저점 비슷한 예.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급하게 하락할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은 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마트에 대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관점 도움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제 오늘 정말 한산하잖아요, 시장이. 네. 그냥 단순하게 주가의 흐름을 봐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시장 전략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만한 뭐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메타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마존 애플 실적 네.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의사록이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그렇죠. 그날 저녁은 또 2분기 미국 GDP가 발표되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PC 물가 지표가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벤트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면 지난주도 사실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전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유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1% 인상 확률보다는 0.75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2분기 GDP도 파월 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확률이 꽤 높고요. PC 물가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겠지만 다른 것들 보시겠지만 천천히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냅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구글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온라인 광고하는 업체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미 선반영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뭐 FOMC에서 1%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 쇼크가 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정하다 하더라도 변화될 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유가도 100% 아래로 안정이 되고 있고 FOMC에서 이번에 1% 올리면 다음번엔 더 적게 올리겠죠. 네. 이미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실적의 발표가 끝나면 3개월은 또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 때문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싸게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분명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